네, 오늘 새해 첫 손님으로 오신 분이 여성 대금 연주자입니다. 백다솜 씨.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새해 여시함은 이도공간의 첫 손님으로 오신 분은 올해 가장 핫하게 될 인물. 보통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자신 있으시죠? 열심히 하겠어요. 예, 올해 뉴스란을 도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대금 연주자 백다솜 씨는 아티스트로서 많은 분들에게는 아니지만 서서히 자신의 영토를 구축해 가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선보여 왔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하고 전문사를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현재 재학 중이시군요. 와, 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생강 선생님의 산조를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뉴욕 오마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펠로우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갔다 오신 거죠? 네. 2019년도 여름에 뉴욕에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다녔어요. 네. 잠시 후에 요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작년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울산문화재단 주관의 에이팜 쇼케이스 아티스트 또 작년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정규 앨범 1집 Nothingness 무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거리라는 실험 음악 집단 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2016년부터. 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앞으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 이제 많은 기회를 갖게 되어가지고 일단 감사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대금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제가 악기를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4살 때, 3살 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이제 오보에랑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배웠어요. 무슨 그냥 초등학교가 오보에 클라리넷을 그러니까 이렇게 악기 부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악기 아. 음악을 이제 소리를 들려주면서 선생님께서 아. 우리 서양 악기에는 뭐 이런 악기가 클라리넷이고 이런 악기가 오보에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악기를 배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음색들이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가서 이거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너는 서양 악기를 하나 연주를 하니까 피아노를 연주를 하니까 우리 한국 전통 악기를 한번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날로 YMCA 그날로 그 다음 날이겠죠. 네네. 네, 동네 YMCA 단소 교실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는 오보랑 클라가 아니야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네. 어린 마음에 단소 시작했고 단소 2년 하니까 스님께서 대금을 해봐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대금을 했고 그러다가 원래는 제가 미술을 아버지께서 그쪽이셔가지고 미술계에서 네네 그쪽이셔서 저 당연히 미술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미술을 전공을 하려고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약간 무대에 쓰는 게 성격이 더 잘 맞겠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셨는지 저를 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대금은 이제 손가락이 다 닿고 막 소리가 나서 음악을 하나하나 불기 시작해서 너무 재밌을 때고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그리파 이런 거잖아요. 막 선 그리 4절지 선만 그리고 이랬던 시기가 딱 맞물렸어가지고 어머니의 꼬드김에 넘어갔죠.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이생강 선생님한테 5학년 말 초등학교? 네, 그러면서 예. 대금을 처음 시작했어요. 놀라운 얘기네요. 네, 그때 이제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당시에는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대금 산조 하나면은 내 인생은 끝이구나. 너무 어, 좋다. 어, 이런 어. 마음으로 예, 했는데 어. 아니었죠.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성경 선생님한테 배웠다면 이성경 선생님이 가장 절정기였을 네, 때였네요. 네. 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싫었던 적은 없었나 보네요. 대금이. 싫은 적은 없는데 지쳤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네. 중학교 때 그 나이 음, 때 대금을 음. 그 옛날 가락들을 그렇게 계속 부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그런지 평균율에 더 이제 익숙해져 있는 귀여가지고 음, 우리 전통 음악 음계를 이제 배우잖아요. 네. 특히 산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생강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이제 옛날 방법으로 악보가 없이 선생님이 손가락을 따라하면서 1시간짜리 이제 뭐 긴 산조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정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정관보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 봤는데 막 이상한 한자 네, 네, 있고 네. 막 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유초신 상령산에서 네. 황중태로 이제 대금이 진행이 되는데 전 아무리 들어도 미플레, 라플레, 파로 들리는데 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음정이. 그래서 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어, 힘들고 서양 음악은 이렇게 악보 있는 대로 연주를 하면 되는데 우린 장가락 특히 대금이라는 악기가 가락 악기잖아요. 네. 가락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해도 맞다 그러고 저렇게 해도 맞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지 나는 뭐지 이거는 그게 조금 네 처음엔 네.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저절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그 장단점을 다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대금의 매력이 뭐예요? 지금 음.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금의 매력은 물론 모든 악기가 그러겠지만 그냥 또 하나의 제 목소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대금을 연주를 하면은 밖으로 바람으로 나가는 공기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리를 내는 네, 이제 공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네, 또 관악기다 보니까 당연히 나의 수음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물론 악기이지만 그냥 또 하나의 뭐 말을 하는 수단? 또 하나의 오, 장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또 하나의 그렇게 뭐 생각하고 대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신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제가 대금을 연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제 목소리랑 가까운 것 네. 같아요. 다솜 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솜 씨는 얘기를 하면 더 이해가 많이 되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은 대금 연주자들이 보통 자기 악기를 이렇게 해부하듯이 잘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보면은 많은 대금 연주자들이 그 숨에 대한 얘기거나 어떤 지금 같은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더 주관적으로 그걸 설명하니까 훨씬 전 이해가 잘 되거든요. 지금. 아, 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2021년 신축년인데요. 올해를 빛낼 첫 이도 공간의 손님으로 백다솜 씨를 모시고 있고요.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백다솜 씨의 창작 음악, 본인이 직접 연주한 음악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남역 남자를 썼네요. 네. 그리고 C라는 그런 도, 네. 이게 뭐예요? 우리 서양 음계 중에 하나인 C, 한국어로 도라는 음계에 상응하는 우리 한국 전통음악 음계 중에 이제 남녀라는 남녀. 음계가 있잖아요. 네. 그 남녀라는 음계에서 남만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고, 한음. 네, 한음만 차용해서 네, 오. 가져온 거고, 이 곡은 대금이랑 첼로 곡인데, 대금은 이제 대금 같은 경우는 남이라는 지공, 5개 박는 지공에서만 연주를 해요. 곡 전체 동안. 그리고 첼로는 맨 마지막 C 한 현에서만 연주를 해요. 연주를 해서 이제 그 남녀라는 지공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소리와 그리고 C 한 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그 첼로의 소리들을 이제 네, 이야, 굉장히 사용해서 그 뭐랄까 진짜 실험적이기도 하고 본질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본질에 대해서 다양성을 갖다가 하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천착한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장치들도 썼나요? 아니요, 그냥 정말 대금이랑 첼로 아날로그적인 정말 연주로 한. 근데 이번에 아마 들려드릴 곡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일로라고 한국어로 말하면 옛날 곡물 저장 창고 그 서양 제가 이게 뉴욕에서 레코딩을 한 거라서 네. 그 서양에 보면은 뭐 곡물 저장 네, 창고라는 네, 큰 창고가 있는데 굉장히 안에 들어가면 동굴처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리는 그 뭐라 로케이션 환경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연주를 한 거라서 또 이 곡이 약간의 즉흥성이 들어간 곡이거든요. 네. 네. 첼로 연주에는 비올레타 가르시아라는 그 아르헨티나 첼리스트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 오마이 레지던시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작업하게 된 곡입니다. 박다솜 씨의 어떤 그 근본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천착하고 창작해내는 어떤 그런 지점을 들어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첼로에는 비올레타 가르시아, 남, 시, 도 이런 제목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녀의 남자와 C, D, E, F, G 하면서 나가는 그 서양 스케일의 C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첼로의 비올레타 가르시아와 대금에는 백다솜 씨의 연주였습니다. 야, 뭐라 그럴까요? 기묘한 케미? 그것이 주는 어떤 심연의 울림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게 오 마이 레지던시 네. 뉴욕이 돈을 대고 주최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제 사비로 갔다 왔고요. 오, 네, 제 사비로 갔다 왔고 이제 레지던시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고가 났길래 신청을 해서 된 거예요. 이제 돼서 숙식에 이제 돈 이런 거는 안 들지만 이제 교통비 같은 거는 이제 네, 제가 네. 네. 얼마나 특이한 레지던시인가요? 한번 좀 설명을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제가 사실 레지던시 경험이 이게 처음이었었어가지고 제가 다른 레지던시랑 비교는 잘 못하겠는데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와가지고 한 15명 정도의 이제 아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뭐 특별하게 하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너네가 니네 알아서 해라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이제 마침 이 친구랑 저랑 되게 첫날부터 되게 잘 맞았어요. 아, 뭔가가 예, 말도 어, 좀 잘하고 그리고 뭐 이 친구도 즉흥 음악이랑 굉장히 열려 있고 실험 음악 이런 것도 많이 해본 친구고 이제 나이도 같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둘이 계속 같이 연주하고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된 곡이에요. 다른 장소나 한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겠네요, 아직. 네, 그래서 지금 이 비올레타라는 첼리스트와 함께 이제 음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충격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던 순간이랄까요? 또는 그거 관련된 얘기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죠. 있어요? 네, 있죠. 사실 저는 대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막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일반 중학교를 나와서 이제 국악고등학교를 간 케이스여가지고 이제 일반 중학교에서 국악고등학교를 가려면은 굉장히 성적이 조금 나와야 되고 악기도 좀 해야 돼서 좀 힘들었어요. 힘들구나. 아무래도 왜냐면은 이제 상대 외고나 과학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내신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전 또 악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되게 힘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힘든데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까지 왔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대회 나가서 상을 받고 나서 못 하겠는 거예요. 대금을?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내가 연주하는 건 저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연주하는 건 이 사람인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연주를 할 때 저한테 이제 빠져야 되고 내가 돼서 이제 뭐 연주지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부는데 자꾸 겉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또 당시에 막 협연이나 뭐 오디션 콩쿠르 뭐 예종 전문사 입시 이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 내년 3월까지 이제 붙잡고 그냥 겨우 그냥 해내는 일을 처리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오다가 그 내년 3월 이제 금호 독주회를 딱 끝나고 엄마 아빠에게 앉혀놓고 못하겠다 그랬어요. 대금을 못하겠다고? 네, 못하겠다고. 충격적인 얘기였겠네. 나는 올 1년을 전문사 딱 들어갔는데 전문사 1학년 때 나는 올해 1년을 쉬어야 된다고. 저 이거 더 뭐 하면은 평생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약간 선 좀 보고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내가 안 하더라도 나를 뭐라 그러지 마. 에 절대 터치하지 말라. 약간 이렇게 와, 선 좀 아주 보고를. 민주적인 진다.
분위기 아, 좋네. 맞아요. 저희 집 굉장히 수평적인 오. 네, 좀 집안이라. 근데 부모님께서 너무 진짜 아직도 제일 감사한 부분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약간의 서운함, 아쉬움, 약간 이런 거는 비치셨는데 뭐 이거 해야 되지 않니? 약간 이렇게는 절대 안 하셨고 그래서 진짜 예중 전문서 딱 들어가서 레슨을 받잖아요. 레슨을 받는데 선생님들께서 뭐 배우고 싶니? 이제 석사 왔는데 뭐 배우고 싶니? 했는데 제 첫 마디가 못 하겠어요. 하기 싫어요라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진짜 그냥 못 하겠어요. 라고 저도 그냥 좀 그렇지만 네. 예, 지금 생각하면 미쳤나라고 그 할 수 교수님이 있는데 진짜 인내심이 있었겠네. 예,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선생님 두 분께서 어. 저를 이제 예전부터 좀 좋게 봐주셨던 예. 분들이었었어 가지고 그래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놀았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놀고 선생님들이랑 이제 당연히 레슨 이제 막 인생 얘기하고 네. 음악에 관한 뭐 좀 네, 네. 악기를 레슨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야기 상담 뭐 네, 이렇게. 뭐 예.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는데 그게 저한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때의 부모님의 결정 수긍해 주신 거랑 그때 그 두 선생님께서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신 이럴 때 선생님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한 거예요. 그 서승미 선생님이랑 네. 서승미 교수님이랑 그리고 이제 이상원 선생님 네, 네. 네, 그분들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훌륭한 그렇게 리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슬럼프였네요. 네, 근데 왜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달려왔기만 했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 그렇게 1학기 내내 놀았다. 네. 어쨌든 열심히 잘 쉬고 음. 여름방학 때 그냥 다 버리고 혼자 배낭여행을 갔어요. 헐. 악기를 다 버리고 그냥 유럽에 배낭여행을 혼자 갔어요. 그냥 음. 한 달 동안.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네,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여기 계십니다. 예. 선생님들 알다시피 네. 관악기는 연습을 조금만 안 하면 소리가 바로 변하잖아요. 그쵸. 특히 대금 소리가 진짜 다녀왔는데 이건 중학생도 이건 아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소리가 안 나도 예전 같았으면 왜 소리가 이러지? 그러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음악이 너무 좋아지고 그러면서 다시 완전 힘을 받아가지고 원래의 계획은 1년 내내 쉬는 거였는데 1년에서 바로 줄었죠. 한 3개월 정도. 자유를 찾았구나 다시. 네. 그러면서 제가 저의 그 루틴 어떻게 쉬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저를 좀 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본인의 어떤 이런 신체, 몸, 본인의 어떤 취향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사실은 대학생 때까지는 어떤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원래 벗어나야 하는 영혼이 계속 그 틀에 너무 오래 갇혀 있다가 슬슬 빠져나가려니까 그 진통을 겪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그 고비마다 만나게 되는 멘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사실 전통 음악도 클래식적인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엄격함이. 네, 그래서 여행이 필요하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거겠죠. 근데 제가 이건 정말 저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쳐왔던 뭐 그냥 클래스에서 거쳐건 아니면 정말 이렇게 레슨을 받는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는 선생님이건 되게 제가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이 되게 열리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은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뭐 산조는 선생님처럼 연주를 해야 돼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기본기 벗어나지 않게 레슨을 받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저만의 산조를 뭐 가락을 창작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뭐 표현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은 되게 존중을 해주셨어가지고 다 모든 선생님께서
다솜 씨가 워낙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그렇게 위태롭게 다 슬럼프에 빠지면은 뭔가 이렇게 그 시기를 제목이 외줄타기가 보여서 그런데요. 아, 외줄타기. 네, 슬럼프에 빠진 듯한 백다솜 씨를 상상할 수 있는 곡일까? 외줄타기는 어떤 곡인가요? 되게 사회 속에서 사실 모든 사람은 외롭잖아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모든 사람은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네. 당연히 이면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두운 면을 표출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힘든 나의 마음을 속으로 소리치는 거를 표현하는 음악이에요. 네. 자, 백다솜 씨 혼자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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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줄타기 외로운 사람의 절규라 할까요? 그런 곡인가 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줄타기 외로운 어떤 사람의 목소리예요, 이게? 그냥 아등바등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네, 사람. 네. 네.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더빙인데, 네. 일단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장치를 사용을 해서 만든 곡이고요. 이게 루프 스테이션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무래도 관악기는 현악기에 비해서 이제 화음 같은 부분 표현을 하는 거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지라는 거를 이렇게 찾다가 이런 루프 스테이션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거를 네, 활용을 해서 그럼 본인 작업실 또는 집에서 연습하면서 계속 그걸 네. 실험을 해보면서 네. 하나하나 이렇게 네. 그런 거군요. 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창작자라는 정의는 일단 연주의 마스터를 했던 사람이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특히 전통 음악을 마스터했던 사람이 그것을 이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까지 했다. 근데 그것이 호응까지 있다. 이랬을 때 창작자로서의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창작자라고 부르는데 작업 스타일이나 또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음악적으로나 또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옮겨올 때 그것이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줘 볼래요? 다솜씨만의. 이게 다 앞에랑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되게 그냥 대금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더 많이 길게 해오다가 물론 연주자가 제2의 창작자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그 작곡가분들의 곡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두 번째 해석을 통해서 그거를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게 연주자인 건데 그런 연주자 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그냥 사실 계속 내가 곡을 만들고 싶다,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되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되게 예전부터 있어서 사실 그냥 연습실에서 혼자 소심하게 그냥 조금 찔끔찔끔 소스는 되게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네. 대학생 때부터. 네. 되게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아무래도 연주자다 보니까 제가 듣는 음악은 되게 막 완성도가 있는 음악인데 내가 만든 음악은 물론 수줍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이 수준 차이의 갭이 너무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이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만 한 시절이 되게 길었어요. 저는 한 4,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오마이 레지던시를 계기로 그냥 하지 하면 뭐. 되는 거구나. 이런 용기가 생겼네요. 네,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었는데 그냥 하지 뭐. 이것도 뭐 이제 시작인데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일단 해보면 늘겠지. 대금도 처음부터 잘한 건 지금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완성된 건 아니지만 뭐 계속 발전이 있는 것처럼 뭐 작곡이나 창작도 하다 보면은 뭐 발전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과감하게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이제 현대음악 활동을 해왔었어요. 근데 현대음악을 사실 그 거리라는 현대음악 집단의 이제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앙상블을 하기 전에 사실 저는 현대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 제레드 레드몬드라는 이제 미국인 작곡가, 현대음악 작곡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현대음악을 되게 많이 소개해 줬어요. 네. 그때 뭐 팀 결성 막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친구인일 때 되게 좋은 곡들을 저에게 소개를 많이 해줬는데 제가 음악하는 사람인데도 현대음악이라는 거에 편견이라고나 할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제가 그 전까지 생각했던 현대음악은 주법만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다기보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대음악은 물론 사람들마다 정의가 좀 다르겠지만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표 외의 것들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를 네. 표현하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개해줬던 음악 중에 하나가
그 한스 아브라함센이라는 덴마크 작곡가의 슈네이라는 한국어로 눈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 중간에 그 피아노 이렇게 뚜껑 열면은 피아노 줄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스트링. 네, 거기다가 이제 A4 용지를 넣고 이렇게 쓱 이렇게 하는 프리페어드 피아노 네, 같은. 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눈 소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현대 음악에 완전 빠지게 됐고 그러면서 대금 주법을 조금 활동을 하면서 조금 배우고 알아가고 하게 되면서 이러한 주법들을 내 곡에 이제 좀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입히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하면서 이제 루프 스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네. 네. 그 편견을 네.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전통적인 음악에서 갖게 되는 편견들을 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다 그런 걸 깨부시잖아요. 현대음악 행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재밌잖아요, 또. 네. 네. 왠지 다솜 씨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레드 레드먼드 네. 이런 사람들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보통 뭐 대학을 전공으로서 졸업을 하면 다 마스터를 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여지지만 특별히 이생강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저는 이생강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생강 선생님을 그때는 청계천 레코드 가게들이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팔고 그때 가서 이생강 선생님의 기계 대금인가? 대금 기계인가 하는 그런 음반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듣고 너무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잘 부는 분이 계시지? 제가 들었던 그 가락은 음악성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 이후에 이생강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다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생강이라는 그 스승님은 다솜 씨에게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할아버지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어리기도 제일 어렸으니까 쌤도 저 되게 소녀딸처럼 네. 네. 요즘에도 찾아뵙나요? 네, 요즘에도. 언제 한번 같이 무대에 서볼 생각 없으세요? 그럼 저야. 감히 거기까지 생각 못했었구나. 하고 싶다요. 네. 만들어야겠어요. 말도 꺼였어. 네. 자, 여기서 한 곡 더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왜 우리가 백다솜 씨를 주목했는지 이제 올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은하수. 네,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진짜 이것은 은하수를 보면서 그런 은하수의 어떤 악상을 얻은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곡은 이제 제가 뉴욕에서 공연을 하나 봤는데 그 존 케이지 곡을 원래 피아노 곡인데 드림이라는 피아노 솔로 곡인데 네. 그거를 자주 들었던 곡이에요. 네, 그거를 글로켄슈필로 연주를 하는 걸 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켄슈필의 이 곡이 더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그 곡이 너무 하나하나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별 같은 느낌이어서 나도 뭔가 나만의 별을 만들고 싶다. 은하수가 이제 수백억만 개의 별들이 이제 띠를 모여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은빛강처럼 보여서 은하수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제 하나하나를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의 은하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네. 좋습니다. 존 케이지의 드림을 듣고 반짝반짝한 음들을 느끼고 다솜 씨만의 반짝반짝한 표현을 담은 곡 은하수를 듣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백다솜씨만의 반짝반짝한 뭘 담은 은하수 들어봤습니다. 아, 마지막에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물소리인데 정주를 보통 치잖아요. 네. 근데 정주 안에다가 물을 담고 이제 손가락을 사용을 해서 네. 물소리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 어떤 아티스트인지 아시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서 좋으면 거침없이 실천을 하시네요. 그 점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제 어느덧 2021년 올해의 활동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가장 가깝게는 아까 말씀드린 비올레타라는 첼리스트와 함께 이제 음반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이면은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음반 작업을 제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르코에서 하는 아창제에서 제가 협연을 하게 되어가지고 현대음악 곡의 국악관이라고 하는 네네 네네. 박준상 작곡가님의 박준상 작곡가님. 네. 그리고 가장 예술계에서 주목하는 게 이제 어느 분야에서나 올해 신작인데 올해 선정되셨다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엄청난 얘기가 들려왔어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작품은 거울도시라는 거울도시. 작품인데 네, 이 거울도시라는 게 도시라는 게 사람들이 속해 있어서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 한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뭐 그게 네. 유형이건 무형이건 상관없이 다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만 그 도시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주제로 생각을 해서 거울도시라고 큰 주제를 잡았고 뭐 루프 스테이션 당연히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전자음악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과 시각예술가 분들과 함께 같이 시각 예술가들도 와서 비주얼이 있는 거네요. 비주얼과 함께 도시니까 도시를 주제로 한. 네. 네. 이거는 신작은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작품의 완성도나 그런 단계를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떨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더. 예, 근데 거기 선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영예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주목하게 되는 거라서 거울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시라는 것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뭔가 또 백다솜씨만의 어떤 스타일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본인이 다 창작하는 거죠. 네, 다 창작. 연출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주얼이랑 같이 또 들어가면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네. 백다솜씨 2021년 최고의 다크호스 떠오르는 별 라이징 스타. 와. 자 이렇게 띄워드리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 우리 백다솜씨 보내드리면서 어떤 곡을 하나 들을게요. 뭘 들을까요? 제가 작년에 이제 남산국악당 아티스트로 이제 지냈었는데 거기서 쇼케이스에서 선보였던 곡 중에 하나예요. 함수라는 곡이. 함수? 네. 곡의 제목은 사실 Y는 FX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사실 함수인 거잖아요. 네, 쉽게 함수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곡이 이제 아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 신작이라는 작품이랑도 이제 연장선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X를 나 자신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X를 어떤 거를 넣냐에 따라서 이제 Y라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이고 대금 연주자이지만 제가 곡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황을 같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음악이랑 생황이 좀 주로 된 곡입니다. 네, 무한 확장해가는 백다솜이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창작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올해 진짜 기대하겠고요. 하시는 일마다 다 이생강 선생님처럼 이생강 선생님의 음악을 제가 들었을 때 놀랐던 것처럼 관객들을 놀라게 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백다솜 씨가 남산 국악당에서 레지던시 하면서 만든 곡
함수 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올해 최대 기대 아티스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